원하는 점수 몇 점이 몇 점? 몇 점 만들어 드릴까요? 100점이요? 95점만 합시다. 95점에서 100점, 100점 만들어 드릴 테니까 1차까지는 100점 힘들 거고요. 2차까지 해서 100점을 만들어 드릴게요. 100점을. 뻥이냐고요? 제가 가시에요, 가.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아예 다 찍어줄게요. 문제 찍어주고 나오는 판례 다 설명해주고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두 과목 머릿속에 그냥 순삭,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형법, 형수법은 제가 알아서 예습도 하지 말고 복수도 하지 말고 내가 수업시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영어 국사만 해. 영어 국사. 알았지? 그냥 형법 알아서 내가 해줄게. 내가 찍어주고 내가 답 다 알려줄게. 요거 2번 3번 요 판례 나올 건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만 하시면 되느냐? 영어 국사.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하냐 그러면 영어 국사 열심히 하면 돼요. 법은 알아서 내가 할 테니까 알아서 내가 할게요. 고민 전혀 하지 마시고 지금 이해 안 가면 내가 두 번째 또 알려주고 할 테니까 문제도 어떻게 푸는지 다 알려줄 테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대학 때 법 배워보신 분, 처음 배우시는 분, 전혀 신경 쓰지 마요. 상관없어요. 운동안에도 다 붙여봤고요. 아무것도 뭐 식품 위생과 뭐 전혀 상관없어요. 뭐 예체능 전혀 상관없어요. 법 하나도 안 배워도 돼요. 어련히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법 용어도 몰라요. 판례라는 것도 몰라요. 적극서 소극서 몰라요. 신경 끄세요. 그냥 사람 어떻게 죽이는지 이런 거나 배워가시면 돼요. 사람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합의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내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많이 확인해봤죠. 제 카페에 가입하셨나요? 제 카페 와서 보면 어떤 새끼인지 알죠? 왜요? 저 어떤 놈인지 알죠? 어련히 알아서 다 합격시킬 테니까 점수는 하여튼 기가 막히게 나오게 할 테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설레발이냐고요? 설레발 아니고요.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요. 어련히 제가 알아서 다 마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믿고 가시면 돼요. 해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수업 시간만 오세요. 졸더라도 제가 안 졸리게끔 재밌게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오면 제가 사람 죽이는 것부터 어떻게 다 알려줄게. 모든 살인범, 강간범 니들이 대신 경험해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내가 다 잡은 놈들 어떻게 잡고 하는지를 다 알려주고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엄청 쉬운 과목이에요. 법 과목에서 형법, 형수법은 엄청 쉬운 과목이고 점수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과목이니까요. 배우시면 돼요. 생긴 것도 웃기게 생겼죠. 강의도 웃기게 할 테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 돼요. 저 개념 없이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막 물어보고 주로 앞에 있는 앉은 애들이 이제 아주 폭탄을 맞을 건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정석인가요? 자석? 지정석이 아니에요? 그냥 앉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 처음 하시는 분, 이번에 법 처음 배우시는 분, 여기 포커스 둡니다. 여기에 포커스 둘 테니까 우리 인강생들 여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만 이게 실강생 말고요. 인강생이 5천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인강생들하고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인강생들도 강의 보면서 중간에 제발 옷 좀 입고 보시고 제발 좀 앉아서 쳐다보세요. 이렇게 누워서 막 끄적끄적 하지 마시고 이 옷 입어 제발 옷 좀 입어. 옷 입고 봐. 제발 옷 입고 바른 자세로 보시고 강의를 진행하시고 보면은 제가 알아서 설명해서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일단 선택은 제가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거를 지나보면 압니다. 지나보면 아니까 보시고. 교재는 현재 지금 여러분하고 조금 불편한 게 여기서 이제 3월 달에 개정판이 나오는 바람에 하여튼 개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서 개정을 해서 기존 강의로 이거는 2017년 판이긴 한데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추가되는 최신 판례는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천재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수업 중간중간에 이걸 다 풀진 않아요. 해당 부분 내용을 하고 그다음 문제 푸는 시간 주고 몇 문제 한두 문제씩 풀고 정리하고 그다음 또 하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복습 테스트라고 해서 매일 아침에 문제를 내요. 그래서 7문제씩 시험 치는데 이미 냈어요. 이미 내서 매일 체크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제가 끌어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원체 익숙해가지고 그냥 하니까 천천히 보시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제 소개부터 OT니까 제 소개부터. 제 이름은 알죠? 그죠? 제 이름은 김대환이라 하고 목소리 저 끝에까지 전파 잘 되죠? 일단은 뭐 네이버에 보시면 뭐 경로과라고 해서요. 제가 줄임말로 경찰공무원 노량진 카페라는 사이트가 있으면 이제 저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회원수는 한 2만 명 정도 넘고요. 엄청 활발하게 애들이 활동을 하고 여기 이제 그 질문 게시판이 있거든요. 형법용수법 질문 게시판이 있는데 명예의 전당이라고
실제 시험 190점 이상 되는 학생들이 저한테 인증해서 인증메일 보내요. 그럼 걔들이 제가 인증을 해줘서 그 보시면 회원 중에 명예의 전댕이라는 데들이 있어요. 걔들이 답변 달아주면 아, 이 새끼는 믿을만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걔들이 못 달고 비워두면은 제가 답변을 항상 달아줘요. 매일 바로 달아주는 거 아닌데 시간적 갭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답변을 항시 확인해서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형수법은 기출 천재라고 해서 천재 문제이고 1100문제고요. 형법은 기출 1200제라고 해서 1200문제인데 말만 1200제고요. 한 1250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공식은 아닌데 비공식으로 제 교재를 출제위원들이 참고해서 제가 들고 가서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입니다. 예, 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 걸 보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저는 출제위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 제가 출제위원 들어가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원가의 유명한 선생님 둘 중에 하나의 제 책이 지금 얘들이 반영해서 내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책은 출제위원들이 반영해서 보는 책입니다. 여기서 약팔로 온 게 아니고요. 진짜 레얼 팩트입니다. 레얼 팩트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설 같은 걸 제가 자세하게 다뤄놓은 이유가 뭐냐면 출제위원들이 보고 내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출제하라고 자세하게 다뤄놨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경찰 했잖아요. 그리고 재직 중에 사법시험 붙었잖아요. 강의 경력 12년 13년 유명한 선생이라고요. 그러면 출제자가 저라는 사람을 또 계속 저 인식하지 않겠어요?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제 거를 반영해서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 책 이런 것도 보시지만 학원가에서 보는 걸,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거를 철저히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에 대응하는 거고, 저는 그들이 저를 비껴가려고 그러면 그들도 잡아서 또 딱 맞춰야 되는 그런 싸움을 1년에 두세 번씩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 강의는 제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학원가 룰은 이래요. 기본 강의라고 해서 이게 2개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하고 나서 뭐를 하냐면 이제 심화 강의라고 합니다. 심화 강의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2개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 문제풀이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1단계는 진도별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전범이라고도 하고, 뭐 동형 모의고사라고도 하고요. 3단계는 이제 마무리 정리 같은 거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또 2개월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소개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합격하는데 걸리는 최단 시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기본 과정 할 때 기본서로 보고, 그 다음에 문제집 푸는 과정, 문제 풀고, 그 다음 심화 강의 때는 뭐 하냐면 이제 지금 저쪽에 지금 내년 1차 대비 4월 27일 시험 치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하는 거거든요. 요약 강의하고 뭐 방식은 두 가지인데 기출을 풀 수도 있고, 지금 하는 기출을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진도별 문제 따로 구성해가지고 풀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풉니다. 문제를 많이 풀고 푼 거를 더 줄여가지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풀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객관식의 핵심이고요. 보통 6개월 과정을 커리를 하는데 법을 어느 정도 배워온 학생들 기본 강의 2달에 되고요. 쉽지는 않아요. 기본 강의를 2번에서 3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리를 짜보면 4, 6,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픽스예요. 심화 강의하고 문제풀이는 4개월이고요. 기본 강의를 한 번 보고 넘어가느냐, 2번 보고 넘어가느냐. 제가 저번 기본 강의 하고 나서 체크는 안 해봤는데 오늘 하면서 보니까 조금 똑똑한 애들은 기본 강의 한 번 치고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고 그냥 여기서 기본 강의를 2번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한 번 이상은 들어야 된다. 한 번 이상 듣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컬입니다. 대략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진행되는 컬이고, 질문 같은 거 안 보셔도 제 네이버 경로과 보시면 5만 사람들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걸 다 써놨어요. 그래도 정 모르시면 질문하시면 돼요.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 강사 카페 중에서는 제일 활성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기서 물어보시면 학생들이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이제 뭐 의미 없는 건데, 저는 이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정도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배우가 되고 하게 하고 진짜로요. 그래서 제 강의도 진짜 영화 찍듯이 하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 영화를 나중에는 제작을 해보고 싶은데 생긴 게 그래서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은
잘하기는 유도를 오래 했어요. 단은 2단까지밖에 안 땄는데 선수하고도 해본 적이 있고요. 한 7년 8년 해서 유도는 꽤 조금 리들 조금 합니다. 조금 하고 뭐 좋아하는 거 수영도 좋아하고 그래서 볼링 좀 치려고 하는데 볼링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뭐 하여튼 잡다하게 노는 거는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런 거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저희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거는 프로야구 보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프로야구 보는 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3월 말부터 10월까지 거의 뭐 저녁에 6시 이후에는 저를 찾기 힘들어요. 맨날 뭐 하냐면 야구 보는 거 엄청 좋아하고 야구 보는 거 좋아하고요. 야구 보고 나서 다시 재방송 하이라이트 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기사 보고요. 기사에 댓글 보고요. 대댓글도 봐요. 심지어 얼마나 좋아하냐면 야구 신문사도 하나 인터넷 신문사 만들어서요. 한번 망한 적도 있어요. 징하게 좋아해요. 정말 징하게 좋아해요. 엄청 그러고 올해 개인적인 목표는 유튜버를 좀 해볼까. 그래서 아니 그냥 그런 뭐 먹방을 찍는 게 아니고 법률적인 지식하고 뭐 사회적 시사에 대한 유튜버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뭐 제가 IT 쪽에서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다한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호사고 경찰대 나와서 경찰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그런 인터뷰를 요새 그런 유튜버도 많거든요. 의사 뭐 3명이서 돌아가면서 토크하면서 하는 유튜버도 있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 요새 뭐 하냐면 일본어를 사법시험 칠 때 일본어 쳤거든요. 그때 잘 쳤는데 이제 아직 프리토킹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올해 목표는 프리토킹을 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과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욕을 좀 덜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대신 말을 예쁘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 올해 목표가 말을 예쁘게 하자. 이게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올해 말하고 글 쓰는 거를 뭐 이제 강의는 이제 재밌게 살갑게 하기 위해서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람하고 대할 때 말하고 글 쓸 때를 올해 목표가 이거예요. 실제로 말하고 글을 예쁘게 하자. 이게 말이 주는 위력, 글이 주는 위력 생각해서 요새 목표는 요거예요. 요새 목표 요거고 그 다음에 볼링을 한 150은 치고 싶은데 아직 300점 만점이에요. 그래 50점밖에 안 되는 건데 안 늘더라고. 한 130점에서 놀아가지고 올해 말에는 한 150까지는 찍어야지. 150점 한 몇 번은 쳐보긴 했는데 이제 요 정도까지 이제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에 제 개인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표는 여러분 합격을 많이 시켜서 결론은 돈을 많이 벌겠다. 자, 이게 궁극적인 목표로 정해놨습니다. 제 올해 목표까지 다 설명했고요. 이제 강의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기본서로 가셔가지고 강의 스타일은 수업하고 문제 푸는 시간 주고 그 다음에 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분하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복습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별표 1개짜리 있고 별표 2개짜리 있고 별표 3개짜리 있어요. 별표 3개짜리는 못 풀 거고요. 별표 1개 2개짜리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풀고 복습하고 풀고 복습하시면 저랑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 정도 복습하시면 되고요. 복습 시간은 과목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넘기지 마세요. 그래 넘겨서 복습할 건덕지가 없으니까요. 그 정도 차분하게 오시면 되고 인강생들도 마찬가지로 제 과목은 제가 알아서 수업 시간에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수업 시간 문제 푸는 시간도 주고 하기 때문에 영어 국사 위주로 공부하시고 복습하는 거 많이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하여튼 조금만 공부하고 내가 하여튼 점수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새해 첫날부터 새해부터 또 살인사건 얘기할까 하다가 오늘은 살인사건 얘기하지 말아요. 제가 오프닝에 살인사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람 죽이는 법도 알려주고 요새 유행하는 사람 죽이는 방법 아세요? 신종으로 자기가 티 안 나게 죽이는 거. 아까도 얘기하고 왔는데 사람 죽였는데 흔적이 안 남게 죽이는 방법. 이거 필요하겠죠. 증거를 안 남기고 죽이는 방법. 아주 쉽게. 궁금하죠. 휴지를 3겹을 접어가지고요. 물을 묻혀요. 그래서 코하고 입 사이에 이렇게 막아놔요. 사람이 숨만 못 쉬어도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휴지만 떼면 돼요. 아무 흔적도 안 나요. 그 물기 닦으면 돼요. 무섭죠. 요새 미국에서 유행하는 살인수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흔적도 안 났고 술 취한 사람이거나 만취잖아. 어린애, 지 애들 죽일 때 이런 방법 쓰고요. 뭐 사람 죽고 죽이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 시험엔 절대 안 나와요. 사람 어떤 식으로 죽이면 좋은 것인가 이런 거 안 나오는데 이제 이런 제가 전직 경찰이니까 오만 잡스러운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알려주고 사람 죽고 이런 거 아세요? 묻을 때 밑에다가 벽돌 깐다는 얘기. 벽돌 까는 이유 아세요? 사람 죽여놓고 왜 벽돌을 깔까요? 사람 죽여놓고 묻을 때 잘 쏘거라. 죽여봤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중간중간에 하면서 살인사건 얘기도 많이 해줄게요. 살인사건 얘기도 해주고 미제사건 어떻게 풀어가는지 혹시 그런 데 관심 있으신 분 있어요? 살인사건, 미제사건 이거 푸는데? 그런 거 나중에 보시면 경찰 되시고 나서 전공하시고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법과목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석박사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한 분야가 많거든요. 진짜로 관심이 있다면은 그런 분야에 대한 소개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제가 용인대 경찰행정과 석사까지 밟아가지고요. 현재 석사입니다. 그 뭐 대학교 출강도 몇 군데 나갔는데 요새는 강의에 전념하고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하는 거 좋아해서 저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부터 할 거냐면 페이지는 순서는 어디서부터 가르치냐면 36페이지 수사의 기초부터 알려드립니다. 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고 불러가지고 저랑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계속 봐야 되는 그림이 뭐냐면 저랑 이거를 맨날 볼 거예요. 한 수사 파트 끝날 때까지 계속 봐요. 징글징글하게 봐요. 지금 절차법 수사의 개시라는 게 있고 수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수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수사의 개시 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사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수사라고 부릅니다. 아직 칠판도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그냥 보시면 하면 돼요. 필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치고 동그라미 칠한 거 치고 밑줄 칠한 거 밑줄 치고요. 칠판 썼다고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 그리면요 한 20번 써요. 지금 자, 중간에 이제 변곡점이 있는데 공소제기라는 변곡점이 있어요. 공소제기고요.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를 공판이라 부르는데 일단 공판이 뭐의 줄임말일까요? 공판. 공판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공개재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애들도 판검사애들도 줄임말 쓰는 거 엄청나게 좋아요. 공판이 뭐의 줄임말이다? 공개재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쉬운 거였어요. 자, 이거 모르면 등신이에요. 공판 절차는 공개할까요? 비공개할까요? 이거를 외우면 병신 되는 거예요. 병신. 공판 절차는 공개, 공판 절차 공개. 이러면 진짜 바보 등신 되는 거죠.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판 절차는 뭐 한다? 공개한다. 왜? 공판이 뭐의 약자이다? 공개재판의 약자이다. 그죠? 그럼 한 문제 시험에 나오는 거 할까요?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공판 준비 절차는 공개일까요? 비공개일까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공개재판의 준비 절차죠. 뭐예요? 이것도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줄임말 쓰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뭐 파리바게트 줄여서 빠바라고 하고 뭐 갑분싸 이런 건 안 쓰죠. 이제 유치해서. 그죠? 아, 유치하죠. 그런 거 안 쓰죠. 뭐 쓰나요 요새 줄임말? 근데 저 줄임말에 관심이 많은데. 뭐 쓰요? 안 써요? 줄임말? 뭐 있지? 아씨가 핫한 거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뭐 쓰나요? 제가 맞춰볼게요. 몰라, 요새 쓰는 거 없어요. 뭐 인싸 이런 거는 안 읽으면 다 알잖아요. 그죠? 핵인싸 이런 건 뭐 그런 저 생각보다 젊어요. 마인드 엄청나게 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 하는 거 뭐 노는 거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공개고 줄임말 자체고 나중에 보시면 뭐 위수중 이런 얘기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속터미널 줄여서 고터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들도 줄여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겠다. 뭐 이렇게 줄임말을 이제 나중에 쓸 거예요. 조금만 딱 몇 분만 지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얘기는 입에서 쓰지도 않고요. 앞으로 딱 몇 초만 지나면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줄여서 경직법 그래요. 경직법. 그러니까 이렇게 줄임말을 써니까 이 줄임말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판이 뭐의 약자라고 했습니까? 공개재판의 약자이다. 하나 됐죠? 자, 한 문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쟁점 보시면 이제 시험 나올 거부터 저는 아주 포인트 찍어주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수사의 개시인데 개시면 자, 수사 개시 전에를 내사라고 부르고 수사 단계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수사 전의 단계를 내사를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내사자라고 부르고요. 자,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피내사자에서 수사를 개시하면 요거는 피의자가 되고요. 쓰지도 마세요. 나중에 지나보면 이거 쓴 거 유치해집니다. 너무 쉬운 거 얘기해서. 공소제기하면 피의자가 뭐로 바뀌냐면 피고인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면 수용자라고 바뀌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벌써 첫 오프닝부터 저는 시험 나올 얘기 하거든요. 자, 싸움박질이 검사와 경찰의 싸움박질이 엄청나게 심하죠. 검사와 경찰의 싸움박질이 심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검사와 경찰의 싸움박질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저는 이렇게 대등하게 규정하고 싶은데 대등하게 규정하지 않고요. 아직까지 법이 개정은 안 됐는데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이렇게 대등보다는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검사가 경찰을 뭐 하냐면 수사를 지휘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럼 보시면
이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누구를 지휘하냐면 경찰을 지휘해요. 지휘해요. 근데 내사는 지휘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싸움박질 많이 붙어 있겠지. 경찰은 뭐가 크다고 얘기하겠어? 내사가 크다고. 경찰은 내사가 이만큼이다 내사야. 제발 좀 지휘하지 말아줘. 이럴 것이고, 검사는 뭐라고 하겠어? 인마 닥쳐 이 새끼야. 이것도 다 수사의 새끼야. 이렇게 싸움박질 하겠지. 그러겠죠. 안 그래요? 맞잖아. 검사 입장에서는 야 이 새끼야 그것도 수사야. 갖고 와 이 새끼야. 지휘받아. 이것도 갖고 와 이 새끼야. 지휘받아. 그러고 경찰은 아니야 이 새끼야. 이건 내사야 이 새끼야. 뭘 지휘하고 지랄이야. 가 이 새끼야. 이럴 거 아니야. 그 새끼야 계속 나옵니다. 욕 아니고 저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제 생긴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싸움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싸움박질 붙어 있는 것 중에 쟁점이 수사를 시작할 때 뭐를 작성하냐면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거든. 그리고 수사를 시작한다. 범죄 인지서라는 걸 작성해. 범죄를 살인사건을 인지했습니다. 강간사건 인지했습니다. 강도사건 인지했습니다. 쓰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근데 만약에 경찰이 범죄 인지서를 작성 안 하고 수사를 시작했어. 뭐 피의자 신문 이런 거 했어. 그럼 이거는 수사일까 수사가 아닐까? 이 쟁점이겠지. 경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범죄 인지서 안 썼으니까 수사 아니야. 니들 검사들 참견하지 마. 이럴 것이고 1번. 반대로 검사는 뭐라고 하겠어? 야 범죄 인지서 안 썼지만 네가 한 건 뭐에 해당해? 수사야.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우리의 지휘를 받아. 이런 싸움이 붙어 있다고 지금 현재. 이제 판사들은 뭐라고 하느냐? 범죄 인지서를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실질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면 뭐로 보겠다? 수사로 보겠다. 요게 또 싸움 하나 1문제야. 그러니까 요 중간에 조금 이따 바로 내가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 딱 찍어주고 해줄게.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시험 문제 찍어주고 설명하고 찍어주고 설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제가 기억이 많이 날 겁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36페이지. 자,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패스. 인터넷 네이버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차피 시간 되면 다 알려줘요. 여러분 네이버 찾아보다 보면 인터넷 하다 보면 갑자기 게임할 생각도 들고 헤어진 여자친구 페이스북 들어갈 생각도 들고 또 찾아보다 보면 네이버 이제 하다 보면 인스타 가면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잡다한 생각이 드니까 인터넷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모르는 용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니까 딴짓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첫 줄부터 수사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하고 확보하고 밑줄 치지 마. 밑줄 치려고 하지 마. 자,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 활동. 수사기관 정도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뭐라고 쓰면 X표 치면 되냐면 수사기관 말고 법원 있거든. 법원의 활동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활동. 그냥 동그라미 치시고 법원 쓰고 X표 치시면 됩니다. 별것도 없습니다. 자,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형사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이다. 수사는 주로 언제 하냐면 공소제기 전에 행해에 지나 공소제기 후에도 할 수 있다. 자, 보시면 수사는 이제 변곡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공소제기예요. 공소제기. 주로 수사는 공소제기 전에 하는데 나중에 뒤에서 배워요. 언제도 할 수 있냐면 공소제기 후에도 뭐 임의 수사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 내는 스타일은 어떻게 내는지 봅시다. 뭐라고 낼까요? 수사는 반드시 공소제기 전에만 가능하다. OX, X.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주의. 수사는 공소제기 전에만 가능하다. OX, X. 그러니까 주로 공소제기 전에 하지만 언제도 할 수 있다. 공소제기 후에도 할 수 있다. 끝. 자, 그 판례 수사 의미 넘어가시고 구별 개념 같은 거 확 찢어버리세요. 관심도 갖지 마세요. 전혀 제가 설명하지 않는 거는 밑줄도 치지 마시고 읽지도 마세요. 읽지도 마시고 전혀 의미 없어요. 왜 써놨냐면 책에다가 책의 완결성, 책이 멋있어 보이려고 써놓은 건지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 얘기 안 해요. 대학교 때 법 배워본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대학교에서 추구하는 법하고 학원가에서 강의하는 법은 완전 달라요. 대학교는 뭔가 이념, 절차 뭐 이런 걸 되게 뭔가를 심어주려고 하고 교수님의 생각 이러는데요. 저는 그냥 강사거든요. 여기는 그냥 기계 만들어요. 시험 이거 나면 아까 얘기했죠. 수사는 공소제기 전에만 할 수 있다. OX, X, 땡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거 연습시켜요. 계속 이거 반복시켜가지고 객관식 반복시켜서 시험 때까지 반복 보세요. 기본 강의 때 1회독 하죠. 그 다음 심화 강의 때 1회독 하죠. 문제풀 1, 2, 3 딱 1, 2, 3 세 번 돌려요. 그러니까 총 몇 회독하고 가는 거냐면 6개월 동안 5회독 하는 거 5회독. 얼마나 반복적으로 시키는데요. 몇 문제 푸는지 아세요? 여러분 2,000문제 풀어야 돼 최소. 심화 강의 때 1,000문제 풀어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에 또 1,000문제를 또 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푸는 거야. 이건 뭐 문제만 풀고 문제 풀고 이거 하고요. 시험 지문에 아마 영어 수업 했나요 이미?
그 20분에 풀래요? 30분에 풀래요? 그 얘기 해줘요? 20분 안에 풀란 얘기 안 하죠? 왜 20분? 원래 우리 5과목이 100분인데 영어는 그러니까 배정된 건 20분씩 배정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영어를 20분 만에 풀면 점수가 개판 나와요. 그래서 뭐 하냐면 형법 형수법을 과목당 15분 정도로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지나보면 15분 만에 찍어놓고 다 90, 95 찍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지나면 점수 다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는데 주력해야 되느냐? 영어와 한국사 하는데 주력해야 돼요. 저를 만날 때는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럼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신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뭐 해야 된다고요? 영어와 국사를 열심히 해야지 빨리 못해요. 저랑 오래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언제까지만 보고 싶냐면 8월 31일 그때가 2차 보거든요. 그때 이후에는 저 보지 맙시다. 보지 말고 다 합격하실 수 있을 정도의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했고 오늘 쓸데없는 거 안 합니다. 대학교 강의하고 완전 다릅니다. 필요 없는 거 제끼세요. 완전 다 썰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됩니다. 자, 로마자 2의 수사기관 합니다. 수사기관으로 법률상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 검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법경찰 관리 동그라미 치세요. 자, 수사하는 사람이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 얘들이 싸움박질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가 싸움박질합니다. 자, 사법경찰 관리는 뭐냐면 줄인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사법경찰관하고 사법경찰리하고 합친 거예요. 이걸 두 개 합친 거예요. 자, 이거 사법경찰관은 뭐 이상이라고 하냐면 경위 이상. 그건 아나요? 배웠나요? 경찰학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경위는 아세요? 경위 몰라요? 경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무궁화 생겼어요. 무궁화 한 개. 이게 경위예요. 급수로 치면 7급이에요. 7급. 물론 거의 대우는 6급 대우 해주거든요. 어쨌든 요게 이제 사법경찰관 요거 이상이고, 그 다음에 사법경찰리는 무궁화 이파리 두 개, 순경. 이파리 이렇게 3개 있으면 경장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파리 이렇게 4개 있으면 경사라고 불러요. 경사. 그럼 얘들은 순경, 경장, 경사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시험 붙으면 여기 돼요. 9급. 그다음에 8급, 7급 해야 되는데 경찰은 계급 체계가 경위하고도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둘 다 급여 상태는 7급이고 한 6급 정도 주는데 경관부 시험이 7급이니까 뭐 하여튼 7급, 6급 서로 싸움박질 많아요.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사법경찰리하고 사법경찰 나눠서 그 관자하고 리자를 합쳐서 사법경찰 관리라고 부릅니다. 자, 검사도 수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 관리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사법경찰 관리는 또 뭐가 있냐면 일반 사법경찰 관리와 특별 사법경찰 관리가 있어요. 보시면 일반 사경이 좋을까요? 특별 사경이 좋을까요? 어느 게 좋을까요? 일반 사경은 여러분이 되는 순경이 일반 사경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시험이 일반 사법경찰 관리 되는 거고요. 특별 사법경찰 관리는 철도경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찰들이 있어요. 산림경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하는 자기 지역과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왜 우리 일반이라고 하냐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서 일반 사법경찰 관리라고 부릅니다.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고요. 일은 우리가 뒤지게 많아요. 일은 뒤지게 많고 하는 일도 뒤지게 많아요. 월급은 그렇다고 뒤지게 많이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다. 시험에 안 나온 얘기고, 그 밑에 조문에 보시면 형사소송법이라고 되어 있고 195조에 검사의 수사라고 되어 있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 생각될 때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된다. 검사에게 수사 의무가 있고, 196조의 사법경찰 관리라고 해서 1항 검찰청 내에 보시면 검사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 수사관들도 있습니다. 걔들도 보면 7급하고 9급 시험을 치거든요. 나중에 그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경무관은 왕무궁화예요. 왕무궁화. 무궁화 이 아까 있어요. 한 개 그린 게 경무관 보신 분 있어요? 경무관 계급장 보신 분? 한 번도 없어요. 경무관 못 봤어요? 경무관 누구 봤어요? 뭐 하는 사람? 서장님 봤어요? 서장님 경무관이세요 거기요? 아, 그래요? 이렇게 돼 있고 무궁화가 이렇게 5개를 이 작은 무궁화를 이렇게 5개 붙여서 이렇게 별처럼 하나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 요게 이제 하나고 2개면 치안감이에요. 요건 지방청장인데 막 이래요. 3개면 치안정감이고 4개면 치안총감이라서 경찰청장인데 막 보면 아주 그득그득 차요. 경찰청 엘리베이터 타보셨나요? 경찰청 엘리베이터 가운데 타면 큰일 납니다. 가서 여러분 순경인데 나 이제 순경 됐으니까 해서 경찰청 가서 가운데 타면요. 여러분 순경 딱 타고 이러고 타고 올라가면은 경무관도 이걸 안 타거든요. 잘.
가면 와 저게 치안감이구나. 야 나는 이빨이 2개인데 쟤는 무궁화가 생긴 게 야 10개 있네. 그럼 걔 치안감이고요. 치안감인데 치안정감 타면 막 딱딱 붙어요. 막 딱 붙어요. 이게 완전 조직 사회는 아닌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우리 뭐 같은 총경이면 총경 뭐 있고 같은 경정이면 경정일 것 같은데 나중에 보시면 안 그래요. 막 살들은 막 이렇게 저런 돼지처럼 쪘거든요. 막 보면 막 이런데 지방청에서 치안감 딱 오시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막 줄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딱 서 있고 이래요. 우리 실제로 나중에 해보시면 완전 군인처럼 하는 거 말고요. 군인처럼 안 생겼고요. 가서 보시면 어느 정도 이 지휘 체계가 좀 있어요. 이 조직이 그런 걸 좀 따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조금씩 겪으면서 제가 경찰 얘기도 해주고 할 거예요. 여기 이제 경무관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생긴지 알겠죠?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별 생각하시면 돼요. 별이 이제 경무관이에요. 자, 그다음에 총경이고요. 이제 경찰의 꽃이 총경이라고 해요. 총경이라고 해서 무궁화 4개예요. 이제 경찰서장 하거든요. 큰 경찰서는 아까 저 학생 얘기한 것처럼 경무관이 있고요. 경찰에 꿈 들어와서 뭐 하고 싶냐라고 다 물어보면 경찰청장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나중에 그만둘 때 전역할 때 뭐 하고 그만두고 싶냐 그러면 이제 총경, 경찰서장하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실제로 경찰서장이면 직원이 한 1,500명 돼요. 경찰서에서 엄청나죠. 예, 요 정도 하고 싶어해요. 순경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 경감 경정까지는 가고요. 정말 극소수는 총경까지 가요. 올해는 조금 총경을 많이 뽑아줬는데 하여튼 조금 일찍 다셔야 돼요. 일찍 다시면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한 22, 23세 순경 붙는다? 그러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당분간 경사 경위까지는 빨리 승진하시길 바래요. 진짜로.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어요. 저는 경감부 의미 없다 얘기하거든요. 경감부 하는데 3, 4년 걸려서 하느니 순경 들어가서 빨리빨리 해서 승진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월급 받으면서. 경감부 괜히 해서 막 뺑이 치고 연락이 고생만 해가지고 얼굴 빨개지고 돈 없고 막 이런 거 해봐야 고생만 직살나게 하거든요. 차라리 순경을 달고 올라가서 빨리빨리 승진하는 게 훨씬 나아요. 똑같아요. 제 생각. 경감부생들이 이 말도 안 소리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주머니 돈도 있고 먹고 살만해야지. 순경에서도 경감부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니면 빨리 승진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인정받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만 하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정은 이제 경찰서 과장급에서 무슨 생활안전과장, 뭐 수사과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감. 주로 이제 지구대장 경감을 하죠. 지구대 옛날에 파출소 한 2-3개 합쳐놓은 게 지구대거든요. 이런 게 이제 경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위는 옛날에 파출소장이었는데 지금은 파출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법경찰관이라 불러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는다. 2항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해야 된다. 자, 옛날에는 196조 2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만 수사할 수 있도록 법조문에 나왔냐면 검사만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뭐가 하나 생겼냐면 2011년도에 196조 2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관도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냐면 수사할 수 있도록 이 조문이 하나 명문화되었습니다. 3항 보시면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는 따라야 된다. 이 경우 검사 지휘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거기 뭐라고 쓰고 X표 쳐야 되냐면 법무부령 쓰고 X표 쳐야 돼요. 법무부령. 이따 문제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현 대통령님께서 바꿔주신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검사와 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수직적 관계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것도 바뀐 거거든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열나 짜증나. 진짜 재수없어 진짜. 검찰청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검찰청법 53조에 상명하복이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얼마나 열나 짜증난 얘기냐면 검사가 위에서 명령하면 경찰이 밑에서 복종하라는 것을 법에다가 규정을 해놨어요. 검찰청법에. 굉장히 짜증나는 소리예요. 그 남자들 들어봤죠? 상명하복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이 군대에서 하는 얘기를 검사가 위에 있고 밑에서 경찰이 복종하래요. 이런 개 같은 거를 옛날에 법조문에 써놨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때 제가 2011년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없애자고 해서 검찰청법 53조에 상명하복 규정을 삭제했어요. 일대 삭제했어요. 그리고 이때 삭제하고 뭐로 바꿨냐면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뭐로 바꿨냐면
지휘 감독 관계로 바꿨어요. 이때 바꾼 것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상명하고 도찐개찐하고 하는데 다르죠. 지휘하고 감독하는 거. 지금 뭐 바꾸자는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경찰대신에 바뀌기만 하면 진짜 좋아져요. 이것도 지휘 감독도 검사가 위에 있고 경찰이 이거잖아 이거. 상명하고 아니면 지휘 감독이잖아. 이걸 뭐로 바꾸자고 하냐면 대등관계로 바꾸세요. 둘이 또이또이를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찰 수사하게끔 하고 검사 좀 꺼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바꿔주신다고 하는데 누가 지금 엄청나게 싫어하겠어요. 검사가 미친 듯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저는 바뀔까봐 책을 개정 안 한 것도 바꾸신다고 제일 먼저 정책 공약 목표 중에 딱 적어두셨는데 아직까지 안 바꾸셔가지고 제가 포기했어요. 책을 개정해야 되겠다. 법이 개정되면 완전히 책이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냥 힘드시구나. 바꾸는 게 쉽지 않구나. 상명 이 지휘감독 관계에서 둘 간의 대등한 관계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 바꾸자는 거예요. 대등하게 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주고요. 검사하고 좀 분리시키고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또 경찰이 수사하기에 권한을 준대요. 엄청나게 권한을 많이 준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1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이것까지는 안 갔고요. 지금 둘 간의 관계를 뭐로 보면 되느냐? 지휘감독 관계예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2차 시험 전에 바뀌게 되면 전면 바뀌는 부분에서는 따로 설명드리고 현재까지 관계는 지휘감독 관계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시고 자 이때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사와 경찰이 싸움이 많이 붙으니까 중간에 막 대통령 막 붙고 막 니네 그만 싸우라. 검사는 경찰 비리 막 신고하고 경찰은 검사에도 막 룸사롱 다니었지 막 싸움박자 엄청나게 했어요. 경찰 비리 뇌물 받고 막 엄청 시끌 엄청나게 싸우던 시절이에요. 자 둘 간의 관계를 지휘감독 관계라고 하는데 구체적 사항을 어디다가 규정할지가 싸움박질을 붙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검사 애들은 야 우리는 법무부 소속이니까 야 구체적 지휘사항을 법무부령으로 두자. 자 그랬더니 우리 경찰은 뭐라고 하냐. 야 이 새끼야 검사가 법무부령이면 지네 맘대로 한다는 거잖아. 짜증난다. 그러지 말고 경찰에 뭐에다 두자. 대통령령에 두자. 이렇게 싸움박질을 넣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냐면 검사와 경찰 중에 누가 이겼냐면 대통령령이 이겼어요. 경찰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아까 보시면 뭐라고 쓰고 엑스표치라고 했냐면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으면 따라야 된다.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뭐에 두기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둔다. 뭐라고 쓰면 틀린 지문입니까? 법무부령으로 쓰면 틀린다는 지문이고. 자 4번 보시면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검사에게 송부한다. 밑줄 치시고 자 경찰도 수사할 수 있고 검사도 수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저 표에서 보시면 공소제기라는 건 누구밖에 못하냐면 검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은 뭘 갖고 있냐면 수사 개시권은 있어요. 수사 시작한다는 거 배웠죠. 근데 검사는 뭐도 있고 뭐도 있냐면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고요.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어요. 수사를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럼 경찰이 수사를 못 끝내요. 이런 개 같은 경우에 진짜 수사를 시작만 하래. 끝을 못 내요. 그럼 수사해놓고 나서 누구 갖다 줘야 되겠어요? 검사 송치하겠죠. 검사를 줄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끝낼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수사 종결권은 검사와 경찰이 갖고 있다. OX, X야.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검사만 가지고 있다. 지금 현행 법입니다. 따라서 뭐라고 돼 있냐면 사항에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이거 뭐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냐면 판사에게 송부한다. 미쳤죠? 판사가 황당하지? 경찰에 갖다 주면 미친 새끼죠 이거? 이거 아닙니다. 판사 송부하는 게 아니고 검사에게 송부한다. 자 5항 보시면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 이로서 수사에 보조를 한다 돼 있죠. 자 이게 아까 설명드린 순경, 경장, 경사인데 얘들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조문상에는 수사 경위 이상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순경, 경장, 경사 여러분 가시면 수사의 보조만 하래. 따까리만 하래. 그럼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힘이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말은 수사의 보조인데 경찰이 12만 명이거든요. 그중에 10만 명이요. 순경, 경장, 경사예요. 지금 좀 줄었긴 했을 텐데. 그럼 만약에 이들을 수사의 보조만 하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일도 아무것도 안 돼요. 경위가 잡으러 가다 보면요. 달리기 뛰다 보면요. 다 도망가요. 아무도 못 잡아요. 범인 아무도 못 잡아요. 경찰관 저보고 잡으라면요. 저보다 다 빨리 가요. 못 잡아요. 못 잡아.
그래서 말은 수사의 보조인데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누가 다 하냐면 진짜로 순경 경장 경사가 수사를 다 해요. 조문상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법조문대로 하면 대한민국 망해요. 도둑질하고 범인 잡아 그랬는데 수사 경위상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실제로 현실상으로는 순경 경장 경사가 수사의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그 나머지 6항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38페이지 하단 봅시다. 제일 밑에. 일단 보자. 일단 사법경찰관리 나온 것도 설명 줄게. 그 밑에 방가로 1번.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장,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 혐의가 인식되다고 하면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이리 돼 있죠? 근데 보시면 로마자이가 사법경찰 리, 여러분이 되는 순경부터가 사법경찰 리라고. 아까 조문에 보시면 수사한다고 돼 있어. 수사의 보조라고 돼 있어. 수사의 보조죠. 근데 현실적으로 애들이 보조만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했지. 그럼 얘들을 수사를 시켜야 되겠지. 어떻게든지. 안 하면 망하니까. 뭐라고 되는지 봐봐.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법경찰리라 할지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수사 명령을 받으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견해로서 사법경찰리를 실무상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이라고 부른다. 말은 더럽게 어렵게 써놨는데 사법경찰리도 수사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걸 판례라고 합니다. 2번 판례 별표 치시고 자 사법경찰리 순경 경장 경사가 뭐를 작성했냐면 진술조서라는 것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어요. 이거는 수사거든. 만약에 수사의 보조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 위법하다라고 하겠지. 그지? 근데 뭐라고 썼는지 봅시다. 사법경찰리가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 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제가 형사법 선생인데 무슨 영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권한 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다. 처음에 읽어보면 멘붕 와요. 경찰 수험생들 처음 보면 이 개새끼 이게 뭔 소리야? 권한 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다. 권한 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다. 보면 이중부정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권한 있는 자의 조서예요. 이런 개같이 써놨어요. 권한 있는 자의 조서.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보시고 집에 가서 엄마가 밥 차려주면 밥이 맛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래봐요. 엄마가 그러면 뭐지 그래요. 여자친구 만나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예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자기 옷 예뻐 그러면 예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오늘 밥 맛있어서 밥이 맛이 없다 할 수 없다. 정신병자 됩니다. 뭐라고? 선생님이 연습하라 그랬어. 엄마한테 한번 해봐요. 엄마 알아듣는지 한번 해봐. 엄마 밥이 맛이 없다 할 수 없다. 뭐라고? 한번 해보시면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진짜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쓰는 문구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옛날에 꼭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저 공부할 때는 또 한자도 좋아해서 한자도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한자를 안 쓰는데 진짜 쌍시옷밖에 안 나왔어요. 개새끼들 말귀를 못 알아먹겠어 진짜. 미친 새끼들이 판사 새끼들이 무슨 병신같이 써놔가지고 말을 진짜 이게 무슨 내가 지금 그래도 나름 경찰대 나오면서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걸 아무리 봐도 이 개새끼들 뭐라고 썼는지 못 알아먹겠어. 처음에 이런 걸 겪는다니까요. 진짜 처음에 겪을 때 이거부터 겪어요. 내용은 선생님 설명하면 알겠는데 지문을 읽으면 문제지를 풀면 반하는 것은 반한다가 뭐지? 나한테 반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장합니다. 진짜로 미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진짜로 거짓말일 것 같죠? 부인한다 그랬더니 부인은 아니라는 거거든. 학생들 부인이 와이프 아닙니까? 아니 그거 아닌데 뭐 이런 거 많아요. 경락인도 나와요. 경락인은요
경매 낙찰인을 줄여서 경락인이라고 하는데 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 경락인이 뭐죠? 제가 알기로는 경락인은 경락 마사지 말씀하시는 거냐고. 진짜 리얼 팩트로 그랬다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법률 용어가 되게 익숙하지 않고요. 지금은 거의 이렇게 안 쓰는데 옛날 이게 일본 잔재예요. 일본 잔재. 일본 판결문을 그대로 베껴오고 쓰다 보니까 이런 문구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거든. 순화돼서 한국어에 좀 맞춰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 지금 고생 좀 하실 거예요. 몇 번만 해보시면 돼요. 자, 권한 없는 자의 조서를 할 수 없다. 결론은 권한 있는 자의 조서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권한 있는 자가 작성했으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잘했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어려운 지금 몇 번의 변환 과정이 거치는 권한 없는 자의 조서라 볼 수 없다. 권한이 있는 자의 조서이다.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는 잘했다. 잘했으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처음에 이런 연습해야 돼.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중에 계속 이런 연습을 해서 보시면서 익숙하게 책을 혼자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해보면 어렵진 않아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검찰청법상의 사법경찰관리. 자, 보셔서 혹시 검찰청 국어 같은 거 선택하시는 분들은 두 개를 같이 쳐도 돼요. 국가직하고 날짜가 다르거든요. 지금 경찰 시험 치려면 형법, 형소법 주로 경찰학 이렇게 선택하고 영어, 국사 이렇게 쳐요. 근데 이 중에 뭐 국어를 치시게 되면 국어, 영어, 국사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형법, 형소법 치시면 뭐도 칠 수 있냐면 국가직도 칠 수가 있어요. 검찰직도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보시면 검찰직 치시면 거기 이게 두 번째 보시면 검찰주사, 마약수사, 주사, 검찰주사보 뭔지 몰라도 돼요. 마약수사, 주사보. 주사보가 되면 얘들이 7급이어서 우리 아까 사법경찰관 되는 거 있잖아. 고급이 되는 거. 7급 시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서기보가 있잖아요. 얘들은 몇 급이냐면 9급이에요. 얘들은 1년에 한 300명 정도 뽑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얘들 생각보다 빡세요. 엄청 경쟁률 센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경찰 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이거 검찰직 치셔도 되는데요. 제가 강조하면 앞으로 전망은요. 경찰이 훨씬 좋아요. 많이도 뽑고 힘도 많아가지고 힘도 세가지고 경찰이 좋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공부해서 100대 1 가까이 되는 거에서 힘든 짓 하지 마시고요. 그냥 경찰 이거 붙으시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지금 남들이 볼 때는 검찰직 붙었다 그러면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시대의 흐름을 보고 가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거의 완전 수직 상명하복 관계니까 검찰청 밑에서 검사는 아니더라도 검찰 수사관을 하게 되면 그래도 경찰이 밑에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 근데 지금은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갈수록 이렇게 거의 비등하게 대등하게 간다고. 아직까지는 이 관계지만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경찰하는 게 낫지. 검찰 수사관 해봐야 검사도 아닌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검찰청을 조금 더 쳐주는 것 같아요. 검사는 당연히 무조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치느니 경찰 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기도 쉽고요. 들어가기도 쉽고 앞으로 장래 비전도 봐도 괜찮아요. 이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이제 이거 줄여서 특사경이라 부르거든.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거. 두 번째 보시면 교도소장, 구치소장, 소년원장 얘들도 세관공무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독관 얘들도 실제로 수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수사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거기 써 있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권한과 직무 범위는 사항적 지역적으로 제한돼 있다. 뭐 산림경찰 같은 건 산에서 불 지르는 거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자, 그 외에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차이가 없다. 얘들도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고요. 진술조서 작성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이런 거 합니다. 3번. 자, 검사의 수사 지위.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위가 있는 때는 이에 따라야 된다. 아까 지휘감독관계라고 설명드렸죠. 검사 지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뭐에 규정을 한다고 했습니까? 대통령령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서장이 아닌 경정입니다.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 뭐 보통 과장님들이 될 겁니다. 경찰서 과장만 돼도요. 생활안전과장만 해도 직원이 500명 이상 돼요. 강남서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요. 조금 빠르게 승진을 하시면 굉장히 넓은 세상이 또 있으니까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붙으세요. 이건 진짜로 이 직업은요. 대학도 전혀 상관없어요. 밖에서 보면 남녀차별 엄청 심한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밖에서 보면 남녀차별 엄청 심한 것 같잖아요. 남경, 여경 엄청나게 싸우는 것 같잖아요. 현직 가보시면 누가 실세인 줄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보면 남경이 엄청 실세 같잖아요. 여경이 실세예요. 여경 무서워요. 보직마다 다 좋은 거 다 차고 있고요. 보세요. 또 여경은 또 누구랑 결혼하냐면요.
자기보다 한 2계급 이상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옛날에 후배 여기 이러고 있다가 야 이랬다가 어느 순간 됐더니 막 갑자기 형수님 되고 이런 경우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미안해, 미안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의 그 여자들 한 절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경이 남경하고 한 절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보면 가까이서 맨날 보니까 많이 하는 거고 앞으로 좋아져요. 앞으로 좋아집니다. 가서 보시면 되고 빨리 조금만 승진하시면 경정까지는 다를 수 있거든요. 주위에 한번 물어보시면 경찰서 과장 정도 하시면 그래도 직원 한 4,500명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뭐 당장 주는 자리는 아닌데요. 생각해보세요. 직원 4,500명이면 어디 회사로 쳐도 중소기업부도 이상 되는데 뭐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준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조금 빠르게 승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시험 승진이 있기 때문에 시험 빨리 봐서 승진하면 돼요. 진짜로요. 일찍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린 나이에 들어오는 게 최고로 좋아요. 진짜 해보시면. 학벌도 전혀 따지지 않아요. 뭐 대졸자 고졸자 전혀 관심 없고요. 여경 남경 전혀 안 싸우고요. 지역 차이 아무것도 없어요. TV 보시면 지역 안배하는 거는 경찰청장 뽑을 때나 지역 안배하는 거지 뭐 순경이고 너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전혀 없어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네버 진짜로. 저긴 좀 있대더라. 제주도 애들은 좀 있대더라. 제주도 애들은 지역 차별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들었어. 거기는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데 아무 데도 없어요. 제주도 들었나요? 제주도 보면 뭐 하다 나냐 불법 주차를 가운데 해요. 서울차 가운데 있고 제주차 2개 있잖아요. 제주차 2개 빼요. 서울차만 이렇게 단속해서 간다 하더라고. 뭐 농담이고. 하여튼 지역적 차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이게 진짜 된 놈이 짱이야. 된 놈이 짱이야. 시험 붙으면 짱이야. 이게 하여튼 붙기만 하세요. 붙기만 하시면 할 수 있는 분야도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제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됩니다. 별 얘기도 없고 빨리 봅시다. 자, 넘기지 마.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과 직무집행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얘들이 수사를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교체 임용 요구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한 교체 임용 요구에 응해야 된다.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검사장이 뭐 하라고 하냐면 그 새끼 바꿔. 그럼 바꿔줄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넘기시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은 이따가 뭐 지나고 나서 할 텐데요. 어디 보셔야 되냐면 시간이 나시면 기출천재로 가셔가지고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수업 한 1시간하고 10분하고 50분하고 10분 하고 이렇게 쉬니까 보시고 기출천재 가셔가지고 뭐 하나 풀어보시냐면 뭐 할 것도 없는데 아직은 뭐 배운 것도 없는데 38페이지 아직 풀 게 하나도 없다. 아직은 풀지 마세요. 뭐 38번에 1번에 뭐 2번 지문 하나 딱 설명했는데 이거 갖고 뭐 할 건 없고요. 10분 쉬시고 3시니까요. 3시 3분이니까 10분 쉬시고 3시 15분에 들어와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